입양자를 찾기 위해 한 사이트에 무료 분양으로 글을 올린 게 화근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양 보냈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가 있으니까 믿었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고쳐주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었어요. 강아지 돌려준다고. 3마리 다 돌려준다고 해놓고요. 죽었대요. 차에 치워서요. 자기가 집에서 혼자 키운다는 거 거짓말이고 자기 동물 저기 한대요. 그거 운영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그 말만 해놨어요. 4년을 함께했던 가족이었습니다. 피치 못할 집안 사정 때문에 더 좋은 가정이라 믿고 개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보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죽어버린 어미푸들, 그리고 돌아온 2마리 역시 온전치 않았습니다. 남은 건 살던 집에 대한 기억뿐. 입양 보낸 아이들을 찾는 글을 올린 지 불과 며칠 사이 잘 키우겠다고 데려간 새 견주는 왜 갑자기 아이들을 돌려주러 온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겪은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은 어땠던 걸까요? 서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 말은 뭐 더워서 믿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가 있으니까 믿었겠죠. 저희는 뭐 그분 뭐 위험했다는데 위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에 분통이 터지지만 일단 돌아온 2마리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왔을 때는 아이는 약물의 처치가 필요해 보여요. 한 달 사이에 없던 피부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개는 녀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같은 사람에게 입양을 갔다 돌아왔다는 잉글리시 씹독 다운이 역시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난소랑 자궁이 살짝 부어있긴 해요. 네, 난소랑 자궁이. 그리고 외관상에서 이제 우리 티트라고 하는데 유두가 살짝 다 부풀어있어요, 전부 다. 임신을 해서 한 번 정도 됐죠. 아기를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채 1살도 되지 않았던 다운이, 단 한 번의 임신 소식도 없던 다운이에게 놀랍게도 출산 의심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반려동물 무료 분양 사이트에 입양자를 찾는 글을 올린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에 의심스러운 입양 신청인을 추적하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중년 여성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 키우고 싶다, 골든도들 키우고 싶다. 그래서 당연히 믿었죠, 사실 저는. 근데 묘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좀 쎄한 거 있잖아요. 여보세요? 네, 거기서 문자 왔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 보호자가 한 달 뒤에 꼭 데리러 간다고 연락 왔거든요. 아니 근데 강아지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아, 밖이라서 그래요, 밖이라. 여성은 대신 잘 키워주겠으니 자신에게 개를 보내라며 연락을 해왔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웠다는 제보자. 그래서 바로 그분 연락처를 저장을 하고 그분 SNS를 확인을 했죠. 미심쩍은 마음에 시작한 추적.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품종 믹스견을 판매하는 한 업자의 블로그 사진과 통화했던 번호의 메신저 사진이 같았던 건데요. 동일 인물이 운영한다는 경기도의 한 애견 카페 겸 유치원. 그런데 가게의 실체는 개 분양 업체라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듯 보였지만
제보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 이곳에서 개들과 강아지들을 봤답니다. 제보자가 직접 흔적을 찾아 나서 봅니다. 직접 주입 기구 뭐 이런 식으로 뜯지 않은 주사바늘. 여기서 동물 학대를 한다. 동물 뭐 비명 소리도 들리고 짖는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고 환경도 열악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그 빈 건물이 아니고 예, 그 건물 안에서 그 개를 여러 마리 키우면서 예. 그거 분양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당시 제보자의 신고로 현장에 나타났다는 업주. 저희는 저희대로 경찰에 해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넘기세요. 저 안에 지금 사먹어요. 영장을 가져오시던지 내일이라도 나와서 조사를 해라. 저희도 공문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예고한 다음 날, 전날까지도 마당을 가득 채웠던 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히 떠난 듯 남겨진 물건들만이 그간의 생활을 짐작해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이곳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KBS 유수의 경리TV에서 나왔는데요.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엉망 있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걔들 다 담배를 피신시켰어요. 피신시켰다고? 네. 왜요? 저도 요즘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공장에 큰 분야를 가정하고 교합시키는 제가 요즘 느낀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게 많은 거는 알고 여러 종을 교배해 낳은 새끼들을 파는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는 증언.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똥 오줌이 그냥 발을 어디 딛든 간에 계속 묻어요. 그냥 쉴 틈 없이. 애들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고 처참한 모습이 눈에 밟혀 상태가 심각한 개들의 입양을 자처했다는 제보자들. 그런데 돌아온 업주의 답변에 말문이 막혔답니다. 얼마나 많은 개가 이토록 처참한 환경 속에서 버텨야 했던 걸까요? 제대로 들여다본 내부의 모습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곳에 남겨진 수많은 흔적 중에 특히 눈에 띈 것은 읍내 약병과 제보자가 발견한 사용하지 않은 의료기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거든요. 과연 애견 관련 서비스업으로 신고된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물건들일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비침이라고 해서요. 그 주사기에 연결돼서 쓰는 주입기구예요. 주사 같은 걸 넣을 때 이렇게 해서 뽑아서 보통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함부로 사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버려져서도 안 되는 물건인 건 맞죠. 주사 행위가 만약 이루어졌다라 그러면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모두 병원이 아닌 곳에선 사용해선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커져가는 의혹들, 판매할 개들을 번식하고 분양했다기에는 이들이 처했을 환경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아 보였는데요. 허가 기준에 맞게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한 분양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애견연맹에서 탑 브리더 부문을 연속 수상한 곳인데요. 오로지 비송프리제 한 견종만 키워낸다고 합니다. 올해로 25년차 브리더라는 이동림 대표. 그 자부심답게
개의 체급별로 나눈 깔끔한 견사와 한눈에 봐도 활발해 보이는 강아지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같이 에너지 넘치고 건강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퀄리티 높은 그런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좀 체계적인 생활과 환경과 그다음에 또 음식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야외 견사가 운동용이라면 개인마다 나뉜 실내 견사 또한 스트레스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규칙적인 식습관도 큰 몫을 하고요. 이런 노력 덕분에 여기서 나고 자란 개들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큰 인정을 받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출산한 아이하고 산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산을 할 아이들이 있는 그런 방이에요. 개를 키우고 분양할 땐 생각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특히 그 관리는 출산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요. 바로 오셔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개에 대한 설명, 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 이제 예약을 하셨다가 이제 출산하면은 출산했어요. 또 이제 2주 되면 눈 떴어요. 그다음에 한 달 됐을 때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요. 출산 전부터 생후 60일까지 견주와 꾸준히 교감해야 한다는 것이 이곳의 철칙입니다. 가족을 드리는 일이기에 분양은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 종의 개를 판매하는 문제의 그 사람. 마치 한정판 물건처럼 여러 종을 교배시켜 SNS에 내놓는 그녀의 행위는 특별한 가족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분양 가격 또한 평균 200만 원대를 호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분양받으려는 이유는 그만큼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큰 아파트였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막 새끼 강아지들이 쏟아져서 나와서 정말 남편이랑 저랑 너무 정신이 없이 막 휘몰아치듯이 들어갔고요. 골든 두들이라는 견종을 알아보던 중에 그녀의 SNS를 알게 된 민지 씨. 민지 씨가 찾아간 곳은 업체가 아닌 가정집이었다는데요. 그때만 해도 가정 분양이 불법인 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기다림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정말 뭐에 씌인 것처럼 분양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220만 원을 내고 받은 계약서입니다. 별다른 접종 확인서 없이 예방접종 내용은 자필로 쓴 한 줄뿐이었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첫 대변을 봤는데 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귀 속에서 엄청난 양의 귀진드기가 나왔고요. 옴진드기도 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까지 거의 믿질 않았는데요. 자꾸 애견 카페 같은 데 가면 말티푸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말티푸가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분양 당시엔 구분할 수 없던 견종. 전문가 확인 결과 말티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누군가는 왜 이리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점점 커져가는 피해는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정밀로 했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앞발 손목 빼고 성한 관절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주 어렸을 때 다치지 않은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같은 곳에서 분양받은 골든두들 허니. 허니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마음껏 뛰놀지 못했던 건 선천적인 유전병 때문이었습니다. 허니는 저희한테 2달 정도 됐을 때 와서 6개월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아직 너무너무 애기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도 못하고 너무 일찍 하늘나라를 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졌죠. 허니도 견주도 원치 않은 아픔이었지만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결국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고 말았는데요. 진짜 고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도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고쳐주고 싶었고 같이 할머니 강아지가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아픔이 없는 곳에서 구름처럼 걷고 있을 허니. 이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꼭 당부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강아지를 분양을 받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귀찮긴 하지만 찾아가서 환경 보시고 또 엄마 아빠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기 보시고 그다음에 아기 노는 곳도 보시고 아이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는 존재. 생명이란 그래서 더 어렵고 고귀한 것일 텐데요. 그 소중한 마음을 노리는 누군가 때문에 이 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견 호텔, 유치원이란 이름 뒤에 보이지 않았던 개들의 모습. 좀 더 일찍 알 수는 없었던 걸까요? KBS 류정의 동물TV에서 왔는데요. 혹시 여기 개 좀 많이 키우는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이게 특사경에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살았어도 그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발뺌을 해버리면 그 인과관계를 잡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사라진 개들의 상태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교배로 태어난 아픈 강아지를 판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작진에게 소명자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방송 직전까지도 도착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직업을 하려면 강아지를 사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무료로 준다고 해서 받은 강아지가 몇 마리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해가지고 다 해줄게요, 선생님. 선생님 원하시는 거 다 해줄게요. 선생님, 방송국에 연락하고 경찰서로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아니 그건 안 가게 생겼냐고요, 솔직히요. 그녀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올 때까지 오로지 피해 배상만을 제시했는데요. 그녀에게 개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한 직감을 받아야죠. 아이들이 이렇게 상태가 됐는데도 자기 변명하고 자기 아니만 챙기려는 사람은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좀 볼 수가. 얼마나 많은 개 엄마, 개 아빠들이 힘들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저지른 그런 모든 악마 같은 일에 대해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 못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이용하고 죄의식 없이 판매하고 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성행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당신의 반려견은 어디서 어떻게 왔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인을 통하거나 동물 판매 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분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판매업의 기준과 관리가 강화됐지만 법을 안 지키거나 관리가 허술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반려동물 분양제도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의사 클레어 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8,50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보통 반려동물을 어디서 어떻게 분양받는 편인가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30% 정도는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그리고 25% 정도는 브리더에서, 그리고 15% 정도는 펫샵에서 분양을 받는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의 80% 이상이 일단 중성화 수술이 돼 있어서 가정 분양이 흔치 않을 뿐더러 보호소에서 입양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가 넘어갈 정도로 보호소 분양을 많이 선호들 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에 사정이 생겨서 키우지 못할 경우에 새 주인을 찾아주는 무료 분양 사이트가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도 petfinder.com 같은 그렇게 무료 분양 사이트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 보호소나 구조단체에서 이제 포스팅을 하는 곳이고, 가끔 이제 동네 장터 같은 웹사이트에 종종 게시글이 올라오긴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닥터 클레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지 않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브리더를 통해 반려견을 분양받는다면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까요?